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에서는 꽤 흥미롭고 또 그만큼 복잡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법, 흔히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 ACA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소음이나 감정적인 논쟁들은 오늘만큼은 싹 다 걷어내겠습니다. 오로지 팩트와 구조,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해서 법안의 진짜 모습을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보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 미국 의료체계의 개혁은 대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법안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무려 반세기, 그러니까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 엄청난 정치적 전투와 뼈아픈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미국의 민간 의료 시장에 손을 댄다는 건 말 그대로 풀기 힘든 엄청난 난제였던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춰볼지 핵심 구조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첫째, 의료개혁 실패의 종지부. 둘째, ACA 핵심 변화 4가지. 셋째, 경쟁 도입과 저소득층 보조. 넷째, 좌우 진영의 치열한 비판. 마지막으로 성과 분석과 엇갈린 운명까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장, 의료개혁 실패의 종지부, 개혁 시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는지 그 역사적인 맥락부터 설정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세기의 대부분에 걸쳐서 미국 국회의사당은 그야말로 의료체계 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압도적으로 민간 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친다는 건 정치인들에게 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미션처럼 여겨졌거든요. 과거에 그 험난했던 타임라인을 한번 되짚어보죠. 이게 정말 놀라운데 1950년 해리 트루먼, 1974년 리처드 닉슨, 그리고 1994년 빌 클린턴까지 무려 3명의 주요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굵직한 개혁을 시도했지만 전부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2010년에 이르러서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1965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도입 이래 가장 거대한 규모의 의료체계 개조 법안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정말 길고 길었던 실패 역사에 드디어 마침표가 찍힌 순간이었죠. 이어서 2장, A씨의 핵심 변화 4가지입니다. 이 거대한 법안을 단단하게 떠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핵심은 미국의 의료 지형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이 4가지 근본적인 규칙들입니다. 첫째로 보험사가 이른바 기왕력, 그러니까 가입자가 이미 앓고 있던 질병을 핑계로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비싸게 차등 부과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아주 큰 변화죠. 그리고 둘째,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개인 가입 의무화 조항입니다. 아픈 사람만 보험에 들면 시스템이 금방 파산할 테니까 건강한 사람을 포함해 사실상 거의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만든 핵심 장치입니다. 셋째, 저소득층을 위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전체적인 의료비가 치솟는 걸 막기 위해 거래소를 통한 경쟁을 도입하고 대안적인 상환제도를 마련했죠. 이 4가지가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거대한 개혁을 굴러가게 만든 겁니다. 3장, 경쟁 도입과 저소득층 보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비용 통제와 보조금 지원이라는 이 ACA의 뼈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천정부지로 솟는 의료 비용을 대체 어떻게 낮출 것인가? 설계자들은 아주 영리하게도 시장 원리를 끌어왔습니다. 바로 민간 의료보험 거래소를 만든 건데요. 정부가 단순히 가격 올리지 마 하고 억누르는 게 아니라 보험사들을 이 거래소라는 링 위에 올려놓고 서로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스스로 가격을 내리게끔 아주 극심한 경쟁 압력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겁니다. 이와 동시에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세금 면제 혜택의 상한선을 둬서 무분별하게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꽉 잡아두려 했죠.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지원도 아주 입체적인 양동작전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연방정부가 나서서 메디케이드 자격을 빈곤선의 138% 이하인 가구까지 확 늘려 사회적 안전망을 넓혔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보험 대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비싼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개인들을 위해서 보험 구입 비용을 확 깎아주는 대규모 새로운 세액공제를 제공했습니다. 이 투트랙 전략 덕분에 저소득층 가구에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의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진 겁니다. 내장, 좌우 진영의 치열한 비판입니다. 공화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그야말로 정치적 지뢰밭을 뚫고 나온 법안인 만큼 양쪽 진영에서 쏟아진 십자포화와 비판 논리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짚어보죠. 우선 우파, 보수 진영의 비판부터 보겠습니다. 2011년 8월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허먼 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오바마 케어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좀 무시무시하죠? 이 발언은 당시 우파 진영이 가졌던 근본적인 두려움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이 법 때문에 환자의 의료 선택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정부 관료 조직만 비대해져서 결국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아주 맹렬하게 비판했던 겁니다. 자, 그럼 진보 진영은 이 법안에 환호했을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버몬트주의 전 주지사 허워드 딘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 상원에서 의료개혁이 붕괴된 것이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깊은 실망감을 표출했을까요? 진보 진영은 단순히 민간보험사들을 통제하는 정도로는 어림도 없고 아예 정부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는 단일재원 방식으로 가야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ACA가 결국 민간보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타협안을 택해버리니까 이걸 개혁의 붕괴이자 완전한 후퇴라고 본 겁니다. 이제 마지막 5장, 성과 분석과 엇갈린 운명입니다. 그 뜨겁고 감정적이었던 정치적 수사들은 이제 잠시 뒤로 하고 실제 데이터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2천만 명,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가요? 2017년까지 이 ACA 덕분에 새롭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 미국인의 수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특히 앞서 살펴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확장이 만들어낸 정말 폭발적인 결과였죠. 그동안 의료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있던 수천만 명의 시민들이 마침내 튼튼한 재정적 보호망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당시에 비판론자들이 그렇게나 걱정했던 끔찍한 우려들, 그러니까 통제불능의 의료 인플레이션이나 경제가 망가질 거라는 예측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료비가 오르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그 증가 속도가 둔화됐고요. 경제 역시 거침없이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성과를 내다 보니까 2017년과 2018년에 공화당이 주도했던 강력한 폐지 시도 속에서도 이 법안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비록 후속 조치로 개인 가입 의무화 조항이 크게 약화되면서 법의 핵심 동력이 좀 빠지긴 했지만 ACA는 여전히 굳건하게 미국 의료 시스템의 큰 기둥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개입과 시장의 선택, 미래 의료 체계의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ACA라는 법안은 정부의 규제, 그리고 민간 시장의 경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했던 아주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수천만 명을 구제해낸 전례 없는 성과를 남긴 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치솟는 의료비 통제, 그리고 모두를 위한 접근성 보장이라는 숙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오늘 데이터를 보시면서 어느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정리해드린 이 구조적인 이해가 여러분의 시야를 한층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